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 5월 17일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 악재가 터졌습니다. 이제 무디스 신용평가사, 세계 3대 평가사라고 하는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2년 전에 2023년도에 피치도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진행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이제 주가가 한번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 무디스까지도 지금 신용등급의 강등이 있어요. 일단은 미국 증시가 사실 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미국 증시 나스닥이 조정의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떤 이유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리. 조정의 자리. 그 조정의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에서 조정의 시그널이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커트해 나가면서 미국 증시를 조금 정리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뭐 우리나라도 또 미국도 조정의 국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조정의 국면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또 드리는 시간. 그 다음에 5월 추천주 종목 리뷰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어떤 섹터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조정은 받을 만했다는 건 제가 이 자리였었을 거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이 하늘색 박스권 있죠. 이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추가적인 강력한 모멘텀이 발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앞단에 있는 이 매물대가 상당히 강한 매물대예요. 스트롱한 매물대예요. 근데 이 매물대를 뚫으려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모멘텀은 나오지 않고 있죠. 금리 인하가 된다든지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유예가 됐지만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경제는 좋아지긴 하지만 물가에 대한 부분은 또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또 안정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뭔가 강력한 모멘텀인 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무디스의 신용 등급 악재 소식은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강력한 음봉을 출현시킬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조정의 국면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정의 국면이라고 해서 이게 폭락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 어쨌든 어떻게 예고가 된 부분이고 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인 거죠. 이제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가 이제 협상이 잘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그 부디스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을 한 겁니다. 뭐 채권 등급에 대해서는 또 안정화를 내놨지만 그래서 이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이 이 강등을 시켜버리면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릴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에는 신용등급을 강등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신인도가 떨어지는 거죠.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뭐 어떤 신뢰성, 국가 신뢰성이 이제 하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채에 대한 어떤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자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국채를 살 이유가 또 없겠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발행 자체도 잘 안 될 수 있는 뿐더러 이자도 올라가기 때문에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우선순위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 국채 수익률이 지금 간신히 지금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시킴으로써 4% 초반까지 낮추고 3% 후반까지 낮추는 상황이었는데 국채 수익률이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갈 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고
결국 이것은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이 시장 지수를 또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오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증시도 하락이 불가피하고 우리나라도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그 하락폭이 클 건지 작을 건지는 가봐야 되겠으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까지 심한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물론 5일날에 추가적인 어떤 일본에서의 뭐 NK 트레이드나 부분이라든지 어떤 추가적인 외적인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이 무디스 플러스 어떤 악재로 인한 충격에 대한 어떤 지수 폭락이 나타날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디스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까지는 뭐 폭락을 하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들고 계신 분들은 하락은 일단 피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락을 한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데 일단은 그 보기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면은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던 역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2011년에 우리가 그 미국 신용등급이 이제 강등되면서 지수가 그때 폭락한 적이 있었어요. 2011년도 8월 달이죠. 2011년도 2011 8월 달 이때죠. 이때도 미국 증시가 이 신용등급 강등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락을 하고 굉장히 지금 지수가 조정을 좀 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와 같이 똑같이 될 것인가? 그리고 2023년 8월 달에도 최근에 나와 있는 8월 달에도 신용등급 강등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은 했었어요. 하락은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죠. 이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시형등급이 나빠지는 거니까 결국 주가가 하락을 하겠네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주가가 폭락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영원히 못 볼 고점이 온 건가요? 그거는 아니다. 넌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11년도 때는 사실 이때는 그 미국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유럽에 대한 이 재정 위기가 있었어요. 남유럽, 스페인이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이 재정 위기가 있었고 그 앞단에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있으면서 이 경제 자체가 이미 너무나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쨌든 유동성 공급 뭐 양적 완화를 단행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지만 경기가 차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유럽도 재정 위기가 왔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마저 신용등급이 강등되니까 폭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미국에 대한 이 경제가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만큼보다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때만큼 폭락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연방부채 이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항상 매년마다 미국은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타결을 시켜왔어요. 결론적으로는 타결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뭐 재정 뭐 셧다운 된다 말들이 많아요. 하지만 결국 이거는 이 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 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파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도를 부채 한도 늘림으로써 어쨌든 늘릴 때 어떤 조건은 달겠죠. 의회에서. 그런 것들은 다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또다시 부채 한도가 연장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발생하게 되면 파월 입장에서도 사실은 지금까지 금리나 단행할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뭐 경제도 나쁘지 않고 물가도 최근에 뭐 CPI, PPI 다 안정세를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친인도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PPI가 나쁘지 않아, CPI 나쁘지 않아, 경기가 약간 괜찮아. 그러면은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파월 입장에서도 금리를 한번 낮춰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도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결론은 그겁니다. 너무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조정이 올 만한 자리에서 지금 악재가 터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닐 거잖아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미국 증시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왜? 이때에 대한 매물이 너무 강력한데 지금 모멘텀이 강력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럴 희망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받고 나서 올라갈 수 있더라도 지금은 조정을 받아야 될 때지. 조정을 받아야 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너무 겁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조정이 대신에 또 이 나스닥 기준으로 17,200포인트 정도?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와도 괜찮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뭐 밀리면서 이 16,000포인트 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무지수보다 더 심각한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미국 증시는 일단은 무조건 셀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살짝 조정받고 17,5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을 형성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으로 턴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는 마시되 조정을 일단은 다 대비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조정의 국면에서 지금 악재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시면 어때요? 전고점 자리에 위치해 있죠. 여기서는 더 올라간다면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나라 강력한 모멘텀이 뭐가 있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뭐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든지 그런 게 나오는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결국 2,500포인트 정도는 지켜줘야 돼요. 조정이 나와도 여기서 나오지 못하고 미 하방에도 나온다 그러면 이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2,500, 600 사이에서 조정이 잘 버텨주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에 받을 조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 일단은 조정을 즐기는 방향으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군의 주식사냥 그 리포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 이 주중에 있었습니다. 일단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한 달 만에 지금 한 달도 안 되는데 벌써 77%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을 토하고 있어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굉장히 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뭐 무상증자 이슈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 차치를 좀 하고요. 이거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블루엠텍 빼고 D&D 파마텍도 또 한 번 신고가 가면서 94,800원까지 올라가는 상황들이었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이 세게 나오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고영 괜찮고 삼양식품이 대박이었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제가 94만원 이탈하면 손절하시라 아니면 들고 가라 했는데 보기 좋게 신고가를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조금 뭐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효성중공업도 신고가, 한국항공우주 나쁘지 않고, 큐렉소도 괜찮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이 결국 또 신고가를 갔어요. 제가 한국전력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정 나왔을 때 차라리 조정 시 매수 가능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정 나오고 나서 딱 날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서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솔리드는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솔리드는 조금 더 지켜보시죠. 바닥을 잡는 거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나중에 의미가 있을 거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아이센스 한전산업도 급등했고 대상도 좀 손절을 좀 해야 될 각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상도 손절각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동훈아한테 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은 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지금 정책주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책주 태양광 그래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때 음봉 나왔을 때 많이 이제 긴장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음봉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다행히 올라와서 다행인데 이것도 일단은 일정 부분은 좀 매도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쭉쭉 올라가다가도 결국 이 정책주 모멘텀이 제가 이전 영상 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하순이 될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재명이 되든 뭐 김문수가 되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 그거에 대한 반영, 선반영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분명히 받아야 될 겁니다. 이 조정 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을 좀 실현시키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솔루션도 그런 개념으로 이거는 전달 추천주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올라갔다 따라붙지 마시고 아까 나중에 조정이 나올 때 이때 차라리 붙는 게 낫다. 단기 트레이드는 가능해요. 단기 트레이드는 모시아이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블루엠텍은 제외하고 D&D 파마텍, D&D 파마텍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인데 빠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주에 빠질까 싶은데 만약에 빠지더라도 요 8만 원대 정도만 지켜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형성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대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 한번 기회를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펩트론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인벤티지 랩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거는 잘 청산하셔야 될 것 같고요. 펩트론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이 다음 주에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정 쇼를 매수하는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영 수술 로봇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술 로봇 고영도 잘 보시고 큐렉소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큐렉스는 모의사가 또 한국 야구로또 HY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모아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에닉스 미케닉스라고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의 로봇의 대장주는 로보티즈입니다. 그 로보티즈가 중국의 이제 그런 업체 이제 그 공급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고 있는데 로보티즈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로봇주 다시 한번 봐야 될 수 있어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또 그 클로봇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하이젠 RNM도 잘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로보티즈 움직임은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양식품 야 이거는 어때요? 급등 대박이죠. 5월달에 말씀드리고 대신 94만원 이탈하면 제가 손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탈하지 않고 증권사 목표 리포트 상향하면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거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장대 음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수익을 먼저 일정 부분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권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농심 또 이제 삼양식품을 매도하시고 농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농심, 오뚜기, 오리온 이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신에 대상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22,000원은 지지해줬는데 월요일날 22,000원 깨면서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좀 손절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될 수 있어요. 이때 한 번 더 밀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 나왔을 때 이때 매도를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대상은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모로 좀 결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뭐 큐렉소 한국항공우주 좋고요. 근데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이제 이 정거점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조정을 잘 체크를 해보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매도하는 게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시고 일단 이 조정의 흐름을 보고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 예,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신고가를 열심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지금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기 조정이 살짝 나온다면 매수해도 괜찮은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효성중공업은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여전히. 그 다음에 일진전기 이런 것도 전력인프라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도 주목해 봐야 되겠죠.
에세트 행진이나 뭐 그 조선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다음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결국 신고가를 갔습니다. 28,000원 뚫었어요. 28,000원 뚫은 거는 정말 이게 언제 뚫은 거야 이게 거의 5년 만에 뚫은 것 같은데요, 그죠? 5년 만에. 그래서 한국전력을 오히려 저는 이게 뭐 3만 원까지 올라간다는데 조정은 분명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또 내년에는 조금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길게 본다고 했을 때. 근데 한국전력이 또 예전에처럼 막 지지부진하고 이런 종목이다가 요즘에 하여튼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세력들이 뭐 엄청나게 땡겨놓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막말로 35,000원대까지.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한국전력은 오히려 조정 나오면 매수가 가능하다. 기간 수급, 외국인 수급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이제 뭐하다? 한국전력이 뭐예요?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한국전력이 달라졌어요. 한국전력을 여러분들 좀 앞으로 좀 보는 전략 따라보지는 마시고요. 좀 뭐 음봉 나왔을 때 매수 관점, 분할 매수하는 관점 보시되 어쨌든 이 정도 이렇게까지 뭐 모아놨다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충분히 큰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게 저는 한국전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전력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면 이제 손절을 좀 했던 솔리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솔리드를 손절한 이유는요, 어쨌든 이 자리에서 음봉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깨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여기서 이게 전고점까지 올라오고 나서 또 한 번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매도가 맞긴 해요. 맞긴 한데 여기 조정 받고 나서 살짝 여기서 이렇게 횡보해 줘야 돼요. 이렇게 횡보해 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내 딱 꼽는다는 거는 뭔가 어쨌든 실망감들이나 뭐 악재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적 예상보다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지긴 했는데 떨어지는 거 나중에 좀 보고 나서 그때 한번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리드는 나쁘진 않아요. 어제 앞으로도 뭐 스타일링크나 여러 가지 뭐 식스지 이런 미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는 접고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좀 체크해보는 매수를 하든지 하는 전략을 좀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동훈하나텍, 요것도 좀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요거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딱 그거예요. 여기서 이 19,000원 정도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이 자리 깨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술 반등 나왔을 때 이 19,000원을 깨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 기술 반등 나올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등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게 하락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19,000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그재그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무너지는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는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한 번의 이 하락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기술 반등 나와서 21,000원, 2,000원까지 올라오는 거 보고 만약에 불안하시다 싶으면 그때 좀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단가가 제가 21,000원이라고 했으니까 22,000원 정도 올라오면 하시고, 일단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업종들은 뭐예요? AI가 로봇, 그 다음에 에너지, 지금 BHI 같은 거 많이 올라갔어요. 또 BHI, 에센트 에너지,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근데 제약바이오는 지금은 비만 치료제가 핵심이고, 조선, 뭐 증권, 또 뭐 건설 이쪽도 있는데, 지금은 앞으로 좀 더 끌 수 있는 게 뭐 식품, 그쵸? 식품이나 또 방산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종목이 버티는지. 그럼 그 종목이 또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어. 다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5월에 이제 끝나고 6월 달에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는 전략을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IT오젠. IT오젠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IT오젠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제가 기술 분석을 또 해드리긴 하겠지만,
아이테오제는 여기 이 자리 깨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얼마? 30만 30만 원대인가요? 28만 원대. 요 자리가 깨지면 안 돼요, 일단. 근데 일단은 240에 이탈이기 때문에 위험 시그널이 나왔어. 일단은 1차적인 원인 경고가 사인이 나오고 있고, 28만 원도 무너지게 된다면, 이 아이테오제는 비속반 나온 다음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와르르 무너진다고 해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충분히 더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아이테오제는 30만 원대 이상 매수하신 분들은 좀 비중을 무조건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번에 큰 하락을 하락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시고 알테오전은 결국에는 나중에 크게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그게 물론 보는데 일단은 이 하락을 거치고 나서 이 일정 부분 개인들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은 다음에 또 물량 매집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30만 원 위해서 굳이 지금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하는 관점으로도 보시고 나중에 25만 원, 26만 원 이때 왔을 때 다시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긴 했긴 했는데 결론은 뭐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 강등 사태 영향은 받을 거다. 채권에 대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지수 떨어질 거다. 하지만 지수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지수 하락한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 떨어질 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 이 제가 말씀드렸던 우주사냥 종목군들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주사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